오늘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더 고퀄리티가 돼서 1회와 참 많이 비교가 된다.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링크 열어보세요. 링크 열어보시고 함께 방송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대구의 별칭이 이제 보수의 심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바꿔 말해서 민주당에겐 험지 중에 험지다. 아주 빨간 나라다. 빨간 나라 중에 빨간 나라다. 이건데 이게 숫자로도 확인이 돼요? 당연히 되죠. 숫자 표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예, 오늘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어봤는데요. 그거 한번 클릭해보시고. 빨리 네. 봅시다. 자, 함께 네. 클릭합시다. 네. 자, 방구석 정치임장 대구편입니다. 우와. 대구는 민주당의 얼마나 험한 땅인가. 그걸 이제 먼저 좀 짚어볼게요. 얼마나 험한가요? 8번 대구시장 선거를 했는데요. 민주당 단 한 번도 이긴 적 없고요. 22대 총선에서는 12개 선거가 국민의힘이 전부 가져왔고요. 근데 2026년 4월 현재 여론조사들은 김부겸 후보가 국민의힘 어느 후보들과 맞붙어서 이긴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진짜 그럴 것인가? 나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 네, 한번 짚어볼게요. 자, 전승 보수. 그 다음에 2024년 총선 국민의힘이 완전히 석권. 최고치가 40.33이에요. 네, 그게 김부겸 후보가 출마했을 네. 때 12년 전. 2014년, 그렇죠. 12년 전. 2018년에 엄청 민주당의 좋은 바람이었거든요. 그때 임대윤 후보라고 나왔는데 39.75%의 정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자, 인구부터 보면요. 일단 204만 명인데요. 여기가 셋 중 한 명이 60세 이상, 33% 이상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입니다. 대구 인구에. 근데 이걸 보시면은 여기 이거는 이제 인구 구별 이제 인구인데요. 여기 군위군 2.2만 정도 되고 많은 게 달서구하고 수성구입니다. 여기에 되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서구 14만 뭐 동구 29, 30만 정도 되는데 요 달서구랑 수성구가 중요해요. 이따가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연령은 뭐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대가 제일 많고요. 그러네요. 60대가 18, 70대가 16, 40대가 16, 30대 13, 14. 근데 변화를 좀 살펴봤어요. 민주당이. 김부겸 후보가 출마했던 2014년 6월이랑 2026년 3월이랑 얼마나 바뀌었나? 보면은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일단은 20대 30대가요 굉장히 줄어듭니다. 아, 이게 다 떠나고 있다는 말이 많네. 이게 2014고요. 이제 19.4%였는데 14.3%로 20대가 줄어들고요. 30대는 17.6에서 13.9로 줄고요. 40대도 줄고요. 50대는 그대로고요. 대신에 60대랑 70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아니, 김부겸 더 후보 어려워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가 청년들이 다 떠나고 있다. 청년들이 다 돌아오는. 그래서 일자리 막 공약하고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네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이거는 이제 구별 인구 변화인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이제 약 12년 사이에 20대는 26.1%가 줄었고 30대는 20.9%. 20대가 진짜 다 나갔네, 30대랑. 근데 60대는요, 66.2% 증가하고요. 와. 70세 이상은 72.6%가 증가합니다. 굉장히 이제 늙은 도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순감은 2030 유권자가 18만 명 순감이고 60대 이상 유권자가 30만 명 이상 순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4년의 연령 구조가 이미 무너졌다. 결과적으로 더 어려워졌다. 그렇지. TK의 고령층은 다 이제 박정희 향수를 나이가 갖고 들면서 있는 그렇게 분들이 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 어. 자, 그러면은 과거에는 어땠나? 이게요, 진짜 이때는 1회는 이때 보수 후보들이 다 났어요. 1회랑 2회는 민주당이 아니고 후보도 못 냈어요. 지방선거 처음 1회랑 2회 때. 그래가지고 뭐 무소속 문희갑, 자민련 이의, 무소속 이해복 이 사람들 다 보수 계열 후보들이에요. 다 해가지고 탈당하고 나왔나 보네. 탈당도 아니고 뭐 완전히 이때는 정립이 되기 전이에요. 지금과 같은 양당 구조가 완전히 정립되기 전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갖고 문희갑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분은 바로 또 한나라당에 입당합니다. 그때 당시에 98년 2회 선거에서 72%랍니다. 자민련이 20.6%라고요. 국민신당 재선에 성공한 거네요. 네, 재선에 성공했죠. 72%랍니다. 자, 2002년 61% 조혜영 한나라당. 이제 이때도 이제
무소속 후보가 하고요. 민주당은 거의 뭐 3등을 했었나?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무소속 후보. 그래도 후보를 내긴 했네. 아니다. 이분이 이제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 무소속.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요. 오히려 무소속 달고 나가는 게 나아요. 아 민주당 다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아 그래서 그냥 네. 저기 무소속으로 예전에 나가는구나.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 네. 무소속으로 그 민주당으로 나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뭐 민주당 달고 되긴 했지만 그런 상황인 상황이고 2006년도 마찬가지 70%, 열린우리당 후보 21%. 민주노동당 3.9. 네, 이런 상황. 그다음에 2010년 72%, 민주당은 16%. 이때가 근데 보면은 진보신당이 10%나 얻었어요. 네, 근데 이때가 보면요. 민주당에서 경남지사 처음으로 나왔을 때요. 김두관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될 때고 또 이제 서울에서 오세훈 지금 시장이 당시에 한명수 후보한테 지다가 새벽에 겨우 역전했을 정도로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선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득표수 차이가 났다. 201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이제 김부겸 후보가 나와가지고 40.33%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고 이때 권영진 의원이 55.95%를 합니다. 네. 2018년도 보시면요. 53.7, 그다음에 임대현 후보 39.7. 이때가 이제 그 박근혜 탄핵 직후에 그렇죠. 민주당이 2018. 민주당이 17곳 중에 14곳을 차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0%를 넘기지 못했다. 그리고 2022년 충격적입니다. 야. 홍준표 후보가 78.8%라는데요. 서재훈 민주당 후보가요. 17.97%랍니다. 20%도 못해요. 진짜로 겨우 선거비 보전 받는 수준이 된 거예요. 15% 넘어야지 보전. 이때가 받으니까. 역대 최대치 격차가 났고요. 60.78%. 60.78% 포인트 격차. 역대 최대 격차. 네, 와.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총선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총선은 좀 뭐가 다르겠냐? 총선 보면, 조금 다르긴 해요. 예, 뭐 이게 네. 19, 20, 21, 22대 그 후보들이 받은 이 당선된 국민의힘 후보들 이름하고요. 이제 여기 그 지역구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새빨갈수록 득표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김희국, 곽상도 다. 근데 이제 좀 다른 게 있는데 20대예요. 네. 20대 때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당시 이제 공천파동으로 네, 무소속 무소속, 출마됐고요. 네. 여기 홍의락 전 의원도 민주당에서 원래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공천파동 나왔고 무소속으로 네. 출마했는데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유, 김부겸 후보가 역사를 이때 썼죠. 62.3% 상대가 약하지도 않아요. 상대가 김문수 후보였는데 이렇게 했고 주호영 의원도 당시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고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거 제외하면은 여기 홍준표 의원이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공천 잘라가지고 안 준다 그래가지고 탈당해갖고 무소속 나온 거 제외하면은 전부 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다 석권을 했고요. 보면은 이제 평균을 보면은 이제 뭐 중구나무 60.7%, 63.5%, 뭐 동을 뭐 68%, 이 정도로 굉장히 높고 다만 수성, 갑과 을, 그 다음에 달서 같은 경우에 조금 낮긴 해요. 네. 근데 평균보다는 보면은 왼쪽 색깔보다 점점 오른쪽이 진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그쵸. 거 아니야? 더 안 좋아지고 강해지고 있는 거죠. 22대 총선 얼마나 그 윤석열 심판 네. 말을 많이 그러니까. 걸었어요. 그런데도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진짜 기적이겠네. 지금 여론조사가 되게 이상하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수도권에서 뭔가 이제 그 변화의 바람이 불면 오히려 그 민주당 험지에서는 네, 이제 맞아요. 역풍이 불어서 맞아요. 더 결집을 맞아요. 한다. 예. 자, 그럼 민주당도 한번 볼게요. 네. 민주당 진짜 처참합니다. 이게 이제 8번의 선거를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득표율하고 네. 이제 민주당의 후보 득표율 이렇게 나는데요. 민주당 후보가 40% 선을 천장을 못 넘어갑니다. 40% 천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건데요. 이거 보시면 막 이렇습니다. 뭐 권영진 의원 뭐 요렇게 하는데 민주당은 요렇게 되고 그나마 요거 넘었던 것 자체가 정말로 이제 김부겸 후보. 지금은 가장 최근 선거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와. 네.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아.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도 이제 민주당 후보는 그러면은 이제 시장 선거에서 구별로 얼마나 했나? 여기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51% 넘긴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보시면은 옛날이죠, 그거. 예. 5회 보면은 막 15% 전부 다 20%도 못 넘겨요. 8회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근데 그나마 어디가 괜찮다? 수성구하고 아이고, 오, 아이고. 씨.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 예. 뭐가 지나간 거야?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 여기는 그래도 평균이 30 정도는 된다. 예. 당황했다. 그다음에- 김도영 당황했다 지금. 흔들린다. 그리고 여기 대구 그다음에 총선 득표를 보면요. 여기 빈대 있잖아요. 여기 빈대. 네, 뭐예요? 아이 뭐 이래 자꾸. 여기 빈대는 후보를 못 냈어요. 민주당에서 후보를 못 낸 거예요. 야. 네. 특히나 직전 선거에서도 직전 선거 그렇게 좋았잖아요. 22대 총선. 근데 여기 보면 뭐 동구, 을, 군위, 서구 뭐 이런 데는 절대로 야. 후보도 못 낼 정도로 어려웠다. 어렵다. 다들 지금 빨리 못 봤다고 하라고. 나는 아무것도 못 봤다. 뭐가 지나갔어? 나 못 봤어.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득표촌장은 이제 시장 선거 최고점 40, 39, 38, 21이고요. 총선에서도 득표율이 그나마 이제 김부겸 52, 김부겸 40, 다 이제 어쨌든 김부겸만 했던 곳이에요. 여기는 김부겸 혼자 대구에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김부겸 차별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민주당이 아니라 김부겸 전략으로. 그래서 대단하시네. 야. 김부겸 개인의 역사를 경쟁력으로 썼어. 지역구는 뚫었지만 네. 대구 전체의 정치정을 바꾸는 수준에 이른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 천장이 과연 흔들릴 것인가. 아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민주당 압승론이 계속 퍼지고 있잖아. 근데 그게 TK에서 이게 역풍으로 작용할지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오히려 보수표가 결집이 될지. 그거 다 설명해놨습니다. 지금 오, 미리 얘기하지 봅시다. 마세요. 왜 그래. 예습을 봅시다. 안 하시고. 자, 근데 과연 그러면 완전히 안 되기만 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구가 보수의 단일 정당, 그러니까 철옹성이라는 통념 자체가 한 2번 정도 크게 흔들렸었는데요. 첫 번째가 96년에 15대 총선이고요. 두 번째가 아까 보였던 16년에 20대 총선입니다. 이제 공통점은 보수 내부가 굉장히 분열하고 네. 망가질 때였다. 자, 15대 총선 때는요. 당시 이제 자유민주연합이 자민련 8석을 해요. 대구에서. 충청을 두고 있는데. 그리고 무소속이 3석되고요. 신한국당,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국민의힘이 2석밖에 못 합니다. 당시 여당이었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고 20대 총선도요. 이제 진박 공천 논란으로 이제 민주당 그 국민의힘 내부가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엄청 논란이 되고 유승민 주호영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논란의 와중에 김부겸 후보가 수성갑에서 이제 62.3%로 이렇게 등록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김부겸은 뭘 했나? 3번의 도전, 2번의 승패, 1번의 승리. 대구에서 민주당 이름으로 40%를 넘은 유일한 정치인. 야, 사진까지 찾아서 넣었어요. 네, 이거 여러분. 찾기 힘들었습니다. 회사 거 써야 돼갖고 저작권 네. 때문에. 2016년 4월 13일 출구조사 나왔을 때 이제 만세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네. 2025년에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제 대표인데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있는 이런 사진들입니다. 자, 19대 총선에 처음으로 출마합니다. 2012년에 그때 40.42% 하고요. 이항구 전 그 공천 말아먹었던 분한테 네. 52.77%고 바로 그 다음에 2년 뒤에 대구광역시장에 나갑니다. 2년 뒤에도 석패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당선이 돼요. 62.3%. 근데 21대 총선 때 낙선합니다. 크게 지죠. 네, 40%를 못 넘었어요. 위에는 다 40% 넘었잖아요. 근데 40% 못 넘었어요. 주호영 의원을 그냥 지역구를 바꿔서 수성갑에 출마를 시켰어. 원래 수성을이잖아요. 주호영 맞아요. 의원이. 맞아요. 그 김부겸 후보를 잡으려고 이제 일종의 이제 자객 공천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는 요런 거에 비해서 이제 총선 때 아마 그 김부겸 TV에서 만들었던 영상인데 누르시면 영상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은 지방선거 여론조사 뭐 대충 다 아실 거예요. 다 이긴다고 나오잖아요. 올킬 여론조사. 그러니까. 올킬. 3개인데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워요. 다 이기는 걸로 나와요. 주호영도 이기고 이진숙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메타 비교를 하면은 보면 이제 약간 ARS냐 전화 면접이냐 차이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ARS 여러분 봐야지. 메타 비교예요. 네, 보면 이제 ARS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좀 상대적으로 추경 후보랑 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타난다. 이런 차이가 있고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많이 앞섭니다. 민주당보다. 다만 이재명
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랑 비교하면은 국민의힘보다 많이 앞서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당 지지도는 모두 국민의힘 우세인데 김부겸 우세라는 분리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사실은 2016년에 김부겸 후보가 수성갑을 뚫었을 때 당시와는 조금 다릅니다. 전화 면접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가 59고 ARS로 하면 50.6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차이가 크네. 보수층이 네. 응답을 더 많이 한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 와서 전화 면접원이 전화 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고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59%인데 네. ARS로 내가 혼자서 그냥 누르는 거라면은 아니라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지. 그렇죠. 꽤 많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렇게 많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속마음은 네. 여전히 뭔가 못 믿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받아들여야겠네요. 네. 샤이 보수일 수도 있고. 네. 그럼 이것만 보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늘 어렵습니다. 뭐냐면은 위에 아까 전에 말씀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 상황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안 좋잖아요. 네. 국민의힘 상황이 뭐 그 안으로는 질의멸렬하고 장동혁 대표는 극우 행보 계속하고 네. 밖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라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김부겸 후보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악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대구의 민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대구는 보수다 정당이 오히려 대구 아까 흔들렸던 두 번의 케이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대구가 오히려 그 여당일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네. 여당일 때는 심판을 해요. 오. 여당일 그러네. 때는 국민의힘을 심판을 해요. 네. 이제 당시에 이제 1996년에 15대 총선 때도요. 신한국당이 여당이었고요. 네. YS. 그다음에 20대 총선 때도요. 새누리당이 그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네. 여당이에요. 네. 그래서 집권 여당은 심판을 해요. 공천파동으로 근데- 난리가 났을 때죠. 근데 21대 총선이나 7회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처럼 보수가 야당일 때는요. 아무리 말아먹어도요. 뭉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지금 사전 여론조사 이런데 안심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은 이렇게 두 속밖에 그쳤지만 어쨌든 표는 보수 지정 안에서 움직였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이 보수일 때 미우면은 자민련 무소속으로 이탈. 그리고 민주당으로 거의 가지 않음. 이래요 사실은. 야, 그리고 보수가 야당일 때 네. 아무리 미워도 다시 몰아준다. 이래왔던 게 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의 왜냐면은- 과학이었다. 왜냐면 데이터였다. 그게 데이터가 뭐냐면 2020년하고 야. 2018년 보면 돼요. 어. 2020년에 황교안 대표 때잖아요. 그러네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미래통합당이 그 난리치고 막 그 민주당이 180석 안성한 상황에서도 미래통합당 11석, 네. 무소속 한석, 그것도 홍준표예요. 12대 0은 몰아줬고요. 집권여당 프리미어 안 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7회 지방선거 때도요. 이때 정말로 이제 제가 겪어본 선거 중에 그 뭐랄까 바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세게 불었던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차이가 났거든요. 아. 그래서 보수가 야당일 때 대구는 더 단단하게 결집을 한다.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대구의 후보들은 거의 누려본 적이 없다. 아. 김부겸 후보가 당선됐을 때도요. 네. 김부겸 후보는 야당의 후보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여당이 됐을 때 떨어졌죠. 근데 이거 김부겸 후보 캠프에서 봐야 되겠네요.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가지고 깝치면 안 된다. 나대면은 나 안 된다. 여당 힘 있는 여당이 내 뒤에 있다. 아. 정부가 내 뒤에 있다. 프리미엄 누리셔라. 이거는 그거 자체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 새끼들 건방지네. 건방지네. 그 대구만 좀 뭉개지면 어떡하나. 어. 이게 이 정서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민주당이 다 해먹을 텐데 대구마저 빼앗기면 어쩌냐. 이런 심리 자극될 수 그쵸. 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사실은 위기 요인인 거예요. 이거를 지금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어느 곳에 가가지고 험지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험지가 아니게 울산은 되면 울산에서 이제 가보니까 엄지가 아니더라. 파란 바람이 거는- 일렁이고 있다. 파란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구 사람들은 파란 물결이 일렁여? 그럼 안 되지. 되겠는데? 이거예요.
그거는 데이터로 확인이 된다. 가서 이제 보여주세요. 이거 링크 보내주세요. 정청래 대표한테.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야. 그래서 이제 6월 같은 경우에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차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 직후 대구 유권자는 역사적으로 자기 진영이 야당이 되면 더 결집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현재 여론조사의 김부겸 우세가 여당의 프리미엄에 기댄 일시적 지지라면은 본선 과정에서 급격히 이제 국민의힘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다만 개인의 경쟁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제가 적지를 못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자체가 기존의 여당 그 대통령과는 조금 달라요. 예, 뭐냐면은 기존에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와대가 이상하게 엇나갔고 당에서 제어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당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가고 있고 청와대가 오히려 보수 중도 확장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네. 단순히 대입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뭐 망해먹으면 너무 망했다. 장도혁 대표가 이거는 뭐 조선일보에서도 장도혁 대표로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해라 이런 칼럼 쓰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렇긴 하지만은 완전히 낙담할 건 아니다. 그래서 네. 세 가지 시나리오 제가 봤을 때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접전입니다. 지금 차이 많이 나도요. 이제 김부겸 후보의 개인 경쟁력이 본선을 견인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경선의 파열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지층이 이탈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긍정 평가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뭐 이런 방식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6회 7회보다 조금 더 높게 그래서 한 50대 50의 접전을 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역대 최초로 민주당 시장이 탄생하는 건데 이거는 그래도 저는 국민의힘 무조건 45분 할 거라고 보거든요. 45.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경선 갈등으로 보수 성향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오늘 근데 주호영 후보가 안 나온다고. 거기는 원래 안 나오는 거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누굴 상징하는 이진숙. 거야? 근데 이진숙도 아마 단일화 할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55%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대 아까 그 인구를 보면요. 달서구하고 수성구가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잘 나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45만 34.6만이에요. 여기가 한 4분의 1 정도 돼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노려라. 네, 여기 자체를 잘 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 원래 김부겸 후보 지역구가 수성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수성화. 잘 하게 되면은 네. 이제 해볼만하다. 네. 그리고 투표율은 중도 무동까지 좀 끌어올 수 있는 좀 높은 투표율이 되면은 여기서는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요, 그냥 국민의힘 경선 잘 원만하게 전향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강세로 인해 갖고 보수층 위기감이 고조되고 보수가 완전히 뭉치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평가 자체가 조금 낮아지고 뭐 이런 경우에는 아마 국민의힘의 승리가 지연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접전이 가장 우세한 것 같아요. 근데 김민수 진짜 최고위원 공천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야, 만약에 그렇게 하고 이진숙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이렇게 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이진숙 후보가 진짜 어디 재보선 지역에 출마를 하고 뭐 추경호 후보든 누구든 그 지역에 출마를 하고 그래서 동반 선거운동하고 이러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잠깐 안심할 수 없다. 안심을 하면 안 된다. 네. 김민수를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대구시장 후보로. 아니요. 아, 대구 보궐선거. 재보선. 재보궐선거에 그럼 대구. 네. 아니면 유영아 나오는데. 네, 그 지역구에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을 공천할 수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있었어요. 그럼 이진숙 후보는 어떻게 돼요? 이진숙 후보는 뭐 무소속 나와서 완주할 가능성이 크죠. 야. 왜냐하면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10% 하면 절반 받잖아요. 그거라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후보가 막 어음만 받고 현금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무소속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로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출마해갖고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해서 승리해가지고 대구시장에 되는 꿈을 꾸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하여튼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김민수 최고위원이 대구 보궐선거 공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 오늘 몇 분 1분 남은 것 같은데요.
30분까지. 자 오늘 방구석 나는 매일 정치임장. 네. 나 엄청 빨리 했어. 이거 할 네. 말 많은데 엄청 그냥 대충 했어요. 네, 여러분 이 정말 고퀄리티 거의 제가 이거 보고서 그랬어요. 5회짜리 시리즈 기사를 썼구나. 거의 그 수준이다. 그것도 신문이 아니라 거의 이제 시사 주간지 수준의 퀄리티로 썼다. 써먹어야겠어. 그래서 여러분 중간 많이 손가락을 들이밀고 그래요.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또 살펴볼 구석이 많고요. 특히 여론조사 이렇게 메타 비교 분석하고 이런 거는 정말 쉽게 볼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돈 줘야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돈 안 받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로드 계정도 자비로 하고 이피님이 얼마나 훌륭한 직원이야. 이피님이 어제 도영이가 야근하면서 만들었거든. 밤 T PPT 안 보게 해주겠다는 도영이의 의지에 도부먼. 마이서님이 오늘 깔끔하게 자료 준비한 기자 동영 기자님 덕분에 한눈에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최강욱은 조국당 언제 간대요? 언제 가나요? 지금 그 얘기 할 모르겠어요. 텐데요. 그리고 순두부님이 결국 연길이 모이가 연수로 가네. 김남주는 뭔 생각으로 개양 달라고 했는지 취재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불러서 한번 물어보시죠. 이제는 후보가 확정이 됐으니까 네. 좀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인터뷰도 안 했다고 음. 타진을 해보겠습니다.